네, 139페이지 펴보세요. 139페이지. 네, 일괄경매 청구권 이런 타이틀 나옵니다. 무슨 권이요? 일괄경매 청구권. 네, 이거는 앞에서 살짝 언급한 거 있을 겁니다. 빈 토지에 뭐 설정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다가 자 여기다 뭐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합니다. 채권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다가 갑이 여기다가 뭘 짓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네, 토지가 경매가 되면 법정 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저당권,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납니다. 병이. 자,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은 법정 상권이 있을까 없을까? 법지가 되려면요 항상 이게 같아야 됩니다. 뭐 한다고? 뭐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게 같아야지 법지가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을한테 뭐가 설정되면 저당권 설정되면 토지가 뭐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를 병이 경락받았다. 그죠? 갑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갑한테 뭐가 있다? 일대 갑한테는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없다? 법정 지상권이 없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갑한테 뭐가 없으면 토지 사용권이 없게 되면 이 갑은 건물을 뭐 해야 된다? 건물 뭐 해야 된다? 건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가 있으면 토지 사용권이 있게 되면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 뭐 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병 입장이라면 어느 걸 경락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어느 걸 경락받아야 돼요? 위, 아래? 위에 걸 받아야지 유리하잖아요.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갑한테 야 토지 사라 아니면 건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원래 이 토지 누구 거였어? 토지가 아니 여기서 토지 원래 갖고 와야 되지. 아니 경매 당했는데 거꾸로 병이 토지 사라? 살 능력 없으면 네 건물 철거하든지 아니면 건물 내가 부른 대로 주라. 누가 키 갖고 있는 거예요? 병. 밑에는 토지 사용권에서 철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할 수 있는 것 밖에 못 받아요. 그건 지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면 굉장히 뭡니까? 갑한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이런 경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법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는 갑 입장에서 철거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강구한 것이 바로 뭐다? 일괄경매다. 무슨 경매?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법지 있기 때문에 무슨 경매가 필요가 없다? 철거 안 되니까 여기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간다. 무슨 경매요? 그래서 출발이 나대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대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세 번째는 처음부터 토지의 건물이 다를 수도 있죠. A가
등기된 지상권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할 수도 있고, 또는 A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럴 경우는 토지 건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토지가 뭐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 새로운 주인을 뭐 병이라 합시다. 병. 자, 소유자는 A입니다. 자, A한테는 법정 생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정 생활은 이미 어디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생활 있다 없다? 없다. 자, 건물이 철거됩니까? 철거되지 않습니까? 묶어들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여기에 지상권 등기 가지고 한 사람은 약정 지상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지만, 무단 신축자는 건물이 철거되겠죠.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무슨 경매가 필요가 없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일괄 경매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법정 지상권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일괄 경매권을 같이 세트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일괄 경매는 이때 나타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책자 보시면은 140페이지에 바로 들어갈게요. 140페이지 시작되는 박스 그림이 나대지라고 합니다. 무슨 대지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지상권은 없어요. 토지 건물이 달라졌을 때 법정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뭐가 된다? 철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철거를 한번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네, 거기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왼쪽은 같고 오른쪽은 다르죠. 같다면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하기 싫으면 토지 다르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 할 수 없고 오직 토지만 경매 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넓게 펼치지 말고 좁게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토지에, 네,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세 가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고 이렇게 토지 건물이 같다면 이때 뭐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결정하면 끝났어. 그러면 이런 다음에 건물이 뭐가 돼도 신축돼도 여기는 뭐가 없다? 아니, 법칙 있다 없다? 없다. 결정해버려요. 그냥 한 곳에서 결정되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만 무슨 지상권이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경매를 논의하는 거야. 그럼 여긴 법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무슨 경매? 여기는 일괄 경매,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법지 없고 여기도 무슨 경매 없는 거다? 이 경매 없어요.
어디만? 이럴 경우만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있다. 단 일괄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언제? 무슨 당시? 경매 칠 당시에 동일 소유라면 무슨 소유? 동일 소유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 캔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도 어디만 입장을 하지? 토지만 입장하지 어디는 입장하지 못한다? 건물은 입장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건물 경락대금 받아 나가면 됩니다. 건물이 뭐 되지 않는 대신에 철거되지 않는 대신에 경락대금에서 받아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선택이니까 하기 싫으면 끝까지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하도 관계없습니다. 뭐만 해도?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으면 법지 없다. 무슨 경매 가능성?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가 있으니까 일괄 경매 안 되고 처음부터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 140페이지 보시면 경매 당시 같으면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토지 건물이 다르면 이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토지만 경매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는 경락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요? 대박 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머리는 아픕니다. 왜? 소재개되니까. 일괄 경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여기 뭐 일괄 경매 여기 뭐 있다 뭐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걸 복잡하니까 무슨 어떻게 해요? 여기 소유권 있고 여기 빈 토지가 있으면 을이 대출 못 때문에 채권 때문에 이 토지 담보 부동산 담보가 들어오죠. 이게 법률 용어로 뭐죠? 저당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아니 이거 하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지상권까지 같이 받아버린다고. 뭐까지? 여기 아예 뭘 못 짓게 하려고 건물을. 아니 아까 그냥 빈 토지에다가 그냥 저당권 설정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얘가 건물 짓게 되면 복잡해지잖아. 무슨 뭐 법지 뭐 또 없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일괄 경매 건물이 있게 되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빈 토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채권자 저당권자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슬그머니 갖다 뭘 붙여달라? 뭐 붙여달라? 지상권 붙여달라. 그러면 이 지상권은 무슨 용이 아닙니까? 이 채권, 저당권, 지상권은 이 토지 무슨 용이 아니고 점유용이 아니야. 이 지상권은 저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점유하는 용도가 아니고 무슨 용도다? 이거 철거용이라는 거죠. 누가 여기다가 뭐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요 지상권 가지고 건물 딱 철거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빈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여기다가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갑이 신축하더라도 우리 할 말이 없잖아. 왜? 을은 뭐 하지 않으니까. 이 토지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혹시 누가 여기다 건물 짓게 되면 철거를 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여기다 살짝 집어넣는 게 뭐다? 지상권. 그래서 등기부 떼봤더니 채권 밑에 저당권 밑에 지상권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자, 이 채권이 사라집니다. 저당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아니, 저당권 사라질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것도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왜? 어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당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등기부상 저당권 순위가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저당권 설정된 휴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삭제야. 주택 인도 주민 등록이 된 것도 저당권 밑으로 깔려 있으면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에 최초의 저당권이 있잖아요. 최초의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간 임차인들 2시 반이네요. 중간 신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나대지 저당권 설정할 때는 보통 은행에서는 채권, 저당권 밑에 보통 뭘 깔아놓는다? 지상권을 같이 세트로 묶어 놓습니다. 이 지상권이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붙여놨다 해서 실무용으로,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실무적으로 무슨 지상권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지상권? 담보 지상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지상권은 소속이 어디예요? 응? 펴볼까요? 점유권 뺀 나머지는 본권. 본권은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물권? 제한 물권이 있고 제한 물권은 무슨 물권과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다. 그럼 용익 물권이 있는 게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이 지상권은 본래 어디 소속이에요? 용익 물권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 지상권이 본래 용익 용도가 아니고 이 저당권 밑에다가 이 지상권을 슬쩍 밑에다가 깔아놓은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붙이면서 지상권 붙여가지고 점유용은 아니고 철거용이니까 누가 여기다가 건물을 뭐 했으면 지으면 건물을 딱 뭐 해서 철거시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뭐 일괄 경매 복잡한 게 없어. 건물 짓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이 쉬워질 거란 얘기죠. 왜? 빈 토지는 쉽게 경락이 되겠지만 토지에 건물이 있게 되면 토지만 경락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접근 안 해요. 아니 복잡할수록 경락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해서 철거용 판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지상권이다? 담보 지상.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편법으로. 본래 용도가 아니고 뭐다? 담보를 위해서 붙여놓은 지상권. 무슨 지상권? 담보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있습니다. 저당권과 용익권 관계. 가로 1번 저당권 설정 이전 대항력 있는 용익권. 자, 거기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도 등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은 캔 등기. 무슨 등기? 근데 현실적으로 등기해 줄 거 안 해줄 거 잘? 안 해줘요. 어쨌든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용익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경락이는 그러한 용익권 제한을 수반하는 소유권만 취득한다.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경매가 되면 이거 뭐 한다? 안고 가야 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이후 설정된 용익권,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된 날짜 위에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소멸. 즉, 지금까지는 용익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저당권 실행되면 목적물은 경락인에게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토지가 있다. 네, 갑의 토지가 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A가 네, 전세권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전세권 반드시 등기돼야 되죠. 자, 2월 1일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 여기 을한테 자신의 채권 때문에 여기다 뭐 붙여놨다? 저당권 붙여놨다. 등기돼야 되겠죠. 3월 1일. 그 뒤에 혹시 또 전세권이 붙었다 합시다. B라고 합시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4월 1일입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건 전부 다 등기 때 보게 되면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A 1, 2, 3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사실 A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여기도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태죠, 사실은. 그럼 만약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했다. 누가 실행했다? 이 을이 저당권 실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다? 여기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기준. 여기가 뭐라고요? 기준. 그러면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되면 경락인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에 누가 있다? 병이 딱 서가지고 병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게 되면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A의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3억이고 이게 만약에 2억이라 합시다. 경락대금이 만약에 이걸 5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 낙찰받았다고요? 이 사람 산 가격은 5억입니까? 7억입니까? 산 가격은 5억이다, 7억이다. 왜 7억이요? 지금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부터 삭제가 돼요? 여기도 삭제가 되고 여기도 삭제가 된다고. 근데 기준 앞에 있는 건 뭐야? 삭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이 등기된 뭐 가지고 전세금 가지고 새로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뭘 대항하는 겁니까? A가 갑하고 맺었던 계약 기간 이 중간에서 주인이 갑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A는 지금까지 잘 사용했었고 나머지 기간도 계속 뭐 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하고 기간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아가야 된다? 병한테 받아간다? 전주인한테 받아간다? 병한테 받아가면 돼요. 결국은 이 병이 나중에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억을 갖다가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상가격은 얼마가 아니고 5억이 아니고 뭐다? 7억.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가 있고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 얼마 받아 나가면 되고 2억 받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은 뭐다? 저당권 설정 이전 것은 뭐하고 뒤에 건 뭐 한다? 소재. 그러면 이걸 경매가 됐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말소 기준이라고 생각해. 경락인 입장이요. 그럼 오른손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 정도는 뭐다? 여기 이 A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악수. 앞으로 잘해봅시다. 선배님. 하면서 뭐 해야 된다? 한번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아,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자, 왼손 용도는 뭐죠? 빗자루. 빗자루 용도가 뭐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다가 악수주의, 악수주의, 그게 뭐예요? 뭐, 빗자루주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경락인이 앞에 건 뭐 한다? 악수주의, 왼쪽 건 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앞에 건 뭐 한다? 안고 간다. 그래서 뭐예요? 인수주의다. 병 입장에서 앞에 건 뭐 하고? 끌어안고 가는 인수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뒤에 것은 뭐야? 빗자루. 주의는 뭐다? 빗자루. 싹 쓸어버리니까 뭐예요? 소재주의다. 이렇게 명칭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나오잖아요.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물건과 이 물건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것은 뭐 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저당권을 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당권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재되는 거예요.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띠를 두고 들어가야 돼. 무슨 띠를 두고 들어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안고 부동산 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다? 저 저당권이 실행되면 나는 뭐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세요? 그럼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뭐는 받아 나가야 돼. 아니, 나갈 때 나가라도 여기서 돈 받아 나갈 권리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뭐 한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는 똑같아요. 주택 임차인도 종류가 두 종류겠네. 어떤 임차인? 아니, 소액이 아니고 여기 뭐 여기 이 저당권보다 앞에 들어간 선순위 주택 임차인 등기는 안 했지만 뭐 했을까? 이사 가서 전입신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한 날짜 그 다음날 오전 0시가 이 저당권 등기보다 뭐하다? 빠르거나 아니면 뒤처럼 어떤 사람? 다른 주택 임차인도 대항력 갖췄어 안 갖췄어? 아니 갖췄다니까. 이사 가서 전입신고 했는데 어디보다 늦어? 이 저당권 등기보다 뒤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아웃될 때 그냥 나가야 돼요? 보증금 받아 나가야 돼? 아니 나갈 때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아니 소액 아니라니까 자꾸 이상한 거 집착하지 마시고. 확정일자. 무슨 일자? 이미 이사 가서 플러스 전입신고는 했는데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경매가 되면 보증금 받아 나가야 돼, 안 받아 나가야 돼? 주인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받았으니까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면제를 인정한다? 전세권은 당연히 우선 면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임차인은 당연히 우선 면제 있는 게 아니야. 임차인은 가서 반드시 무슨 일자를 갖춰야지? 확정일자를 갖춰야지 입장권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럴 바에야 그냥 이 주민등록하는 날 모두 인정하자. 아니 그냥 주민하는 날 그냥 배당받을 권리도 다 인정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가. 근데 그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세상에 임차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자도 있고 여러 복잡한 거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정일자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어. 대항력 갖추고 살다 이제 확정일자가 없는 세대에서 살다가 저당권 뒤에 있는 것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죽어나가니까 그럼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경매 시 입장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일자? 확정일자. 그거 응용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정 이전 전세권, 설정 이후 전세권 전부 다 등기된 것들. 임차인도 뭐야? 설정 이전 대항력 있는 사람, 설정 이후 대항력 있는 사람. 설정 이전 대항 사람은 대항할 수가 있어서 안 쫓겨나는데 이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니까 이 전세권처럼 우선 면제를 인정해 주잖아.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다? 확정일자 제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경매가 되면 여러분들은 앞에 건 뭐하고? 왼손은 소재. 그러면 전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이 선순위가 많을까요? 후순위가 많을까? 아니 여러분 보통 아파트 살 때 저당권 붙여놓고 사요 100% 내 돈 주고 들어가서 삽니까? 아니 보통 저당권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뭐 보고 들어간 거예요?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거의 대부분이야. 저당권 없는 집주인들이 몇 명일까? 거의 없어. 대부분 뭐 보고 들어간다? 저당권. 이해되세요? 그 저당권 붙은 아파트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 갖춰야지. 어차피 경매가 되면 또 뭐 할 거니까? 아웃되는 거니까 확정일자 있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얘기야. 그래서 141페이지에 가로 1번 맨 밑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 읽었죠? 가로 1번은 쉽게 얘기해서 뭐한다? 악수. 경락인이 1번은 뭐한다? 악수하고요. 2번은 뭐한다? 2번은 뭐라고? 이 쉽게 뭐야? 빗자루. 그러니까 악수하는 게 1번이고 빗자루 쓸어내는 게 2번이다. 그럼 책에다 이게 갖다가 악수다 빗자루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안고 간다 인수주의. 2번은 빗자루니까 뭐다? 소재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전세권 뒤에 다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요 뒤에 혹시 병이 채권 있어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합시다. 자, 여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죠? 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입니다. 저당권이 몇 개죠? 저당권이 2개네. 그럼 앞에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1번 저당권, 이게 몇 번 저당권? 2번. 또는 이걸 무슨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뒤에 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이 2개가 있는 상태네. 몇 개요? 이때 이자가 경매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경매 치면 어떻게 될까?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 기준은 어디일까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다. 아니다. 말소 기준은 여전히 여기다. 선택해 보세요. 다시 할게요.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말소 기준은 여기다, 여기다. 네, 정답은 여기입니다. 왜? 여기가 기준이면 얘는 살아요, 죽어요? 여기가 기준이면 경락이니 앞에 건 뭐 해야 돼, 이거? 이거 안고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기준이 어디면? 여기면. 여기서부터 소재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선과 후가 있을 때 후가 경매 치더라도 경매 신청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후가 아니고 누구다? 선. 따라서 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전세권은 자 악수요 빗자루야. 여기서 다 빗자루, 여기서 다 빗자루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밑에 중요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 표시입니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뭐가 돼서 경락돼서 선순위 저당권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함께 뭐함으로 소멸함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경락인은 주임법상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뭘 갖췄다? 똑같아요.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경매 쳤을 때 기준이 어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경락인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경락에서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그럼 이 사람 뭐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아웃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상태는 없어요. 없어. 왜? 이게 뭐가 있어야지. 확정 일자가 있어야지 배당 받는다니까. 등기된 전세권은 당연히 무슨 변제가 인정돼요. 근데 임차인은 반드시 뭘 갖춰야지. 확정 일자를 갖춰야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중에는 가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뭐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확정일자 안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공들, 개업봉준시가 계약할 때 이 말소 기준 뒤에 있는 임차인 생각하면 반드시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경매되면은 나를 쓰니까 반드시 뭐가 주세요? 확정일자. 그래서 어느 개공은 자기 직접 받아주는 경우 서비스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뭐 한다? 받아둘 것.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명칭 잡느냐? 이런 임차인을 저는
이런 임차인을 뭐라 하냐? 낀. 뭐라고요? 해볼게요. 손 펴보세요. 1번 저당권. 오른손 2번 저당권. 이 중간에 뭐 있어요? 낀. 중간에 1번저, 2번저, 낀. 전세권자, 낀. 임차인. 전부 다 뭐가 된다? 자, 심심하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거 날리세요. 이게 뭐예요? 1번저, 2번저, 낀 전세권 임차인은 박수 치면 압사야. 압사되잖아요. 압사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1번저, 2번저, 낀 주택 임차인 경매되면 박수 치고 떠나라. 박수 치고 뭐 한다고? 떠나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 저부터 못 되는 거니까. 아니 확정일자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사람 사상이 여러분 사상 아니잖아. 얘가 확정 있으면 받고 나가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는 세입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뭘 경납받는 사람은? 다가구. 아니 주인은 어디 살고 꼭대기 살고 1층, 2층은 전부 다 방마다 이렇게 막 새놓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확인해 봐야 돼. 세입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떤 경우는 그걸 뭐 해야 되고 어떤 건 삭제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아파트는 아주 간단하지 왜? 아니 세입자가 보통 한 명이지 뭐 두 명일 거 없잖아.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 무슨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꼭대기 살고 1층, 2층인데 전부 다 세놓은 경우 있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그거 해가지고 세발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1번저, 2번저 중간에 있으면 뭘 생각한다? 1번저, 2번저 꼈을 때 박수치고 뭐하라? 떠나라. 그리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다 붙어버려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 그러니까 저당권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 있는 것들은 사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낀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싹 붙어가지고 뭐한다? 이게 싹 붙으면서 전부 다 압사 다 되고 싹 가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거리 저당권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저당권 사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경매되면 뭐 한다? 앞선 여러분들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그런 것들. 말소 기준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맨 밑에 거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이 있게 되면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1번저, 2번저, 3번저 관계없습니다. 다 붙어서 뭐한다? 붙을 때마다 중간에 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압사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저당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근저당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근저당은 은행에서 일반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뭐 설정한다? 네, 근저당 설정해서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다 플러스 한 20% 정도 뭐해서 업시켜가지고 채권 채곡해가지고 근저당 붙여놓고 출발합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일반 저당권은 법으로 지연이자가 1년분밖에 안 되지만 근저당은 최고에 찰 때까지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실무용으로 전부 다 뭘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